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 가로등을 주변보다 1시간 일찍 점등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가로등을 1시간 늦게 켜도록 함으로써 잦은 대리석 교체 공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더 이상 벽면 보수 공사에 돈을 쓰지 않아도 되겠어요. 다행이에요. 근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니 딱 문제가 해결되네요. 벽면 보수 공사로 인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시간 일찍 불을 켜면 안 되는 상황과 제퍼슨 기념관 주변 치안과 안전을 위해 1시간 일찍 불을 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불을 일찍 켜자니 벽면 보수 공사 비용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1시간 일찍 끄자니 치안과 안전이 문제이고. 그러니까 나를 일찍 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나를 1시간 늦게 점등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근본 원인의 제거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게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고 그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처럼 근본 원인을 제거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제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분석 이후에는 문제 흐름 분석, 즉 프로블렘 체인 어널리시스가 필요합니다. 문제 흐름 분석은 근본 원인 분석의 중간 단계를 끊어내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근본 원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흐름, 즉 문제의 연결고리를 분석해서 해당 문제에서 도출 가능한 모든 해결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흐름 분석의 첫 번째 방법. 근본 원인 분석을 기초로 원인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즉, 특정 원인이 발생하더라도 그 특정 원인으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의 발생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결 방향으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제퍼슨 기념관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 근본 원인은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는 것이었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가로등을 1시간 늦게 점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이것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인과관계의 고리에서 어느 하나를 끊어주는 것도 해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더라도 나방이 적게 하는 방법도 해결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원인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문제 흐름 분석의 두 번째 방법. 문제의 흐름을 끊는 규칙은 아래 것은 되고 위의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흐름 분석 첫 번째 방법에서 우리는 원인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은 상태에서 아래 것은 되고 위의 것은 안 된다는 규칙을 적용하여 해결 방향을 서술하면 됩니다. 제퍼슨 기념관 사례에서 근본 원인이었던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하는 것부터 흐름을 끊는다면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점등해도 나방이 적게 하는 방법과 같이 해결 방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원인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끊어보면 나방이 많아도 거미가 적게 하는 방법으로 해결 방향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모든 인과관계를 끊어볼 수 있는데요. 거미가 많아도 비둘기가 적게 하는 방법, 비둘기가 많아도 청소는 자주 하지 않는 방법, 청소는 자주 해도
공사는 안 하게 하는 방법과 같이 문제 흐름 분석으로 다양한 해결 방향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1시간 늦게 점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해결 방향은 우와, 6가지나 돼요. 그 중에서 치안과 안전 때문에 나를 1시간 일찍 점등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로등을 1시간 늦게 점등하는 방법은 해결책에서 제외시켜야겠네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빼도 5가지나 되네요. 여기서 제시한 나머지 5가지 방법은 모두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저를 1시간 일찍 점등해도 나방이 적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나방이 몰려들 정도로 박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의 안전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가로등 밝기로 최적화하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나방이 몰려들지 않고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밝기를 유지하다가 주변 지역에도 불이 켜진 후에는 좀 더 밝은 가로등 불빛을 내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나방이 싫어하는 파장에 빛을 내는 가로등은 어떨까요? 오, 관장님 좋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인 나방이 많아도 거미가 적게 하는 방법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거미를 퇴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검색을 해보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미가 많아도 비둘기가 적게 하는 방법이나 약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비둘기가 많아도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방법 또한 검색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소는 자주 해도 보수 공사를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 청소를 약하게 해도 깨끗이 청소된다면 기념관의 벽면에 화학 처리를 하여 쉽게 이물질을 벗겨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두고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만 집중했었네요. 그러게요. 이제 가로등을 1시간 일찍 켜야 하는지 안 켜야 하는지 모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근본 원인만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의 틀에서 이젠 벗어나세요. 네. 문제 흐름 분석은 체계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문제 흐름 분석은 근본 원인 분석에서 도출된 근본 원인에만 집중하지 않고 제시된 원인과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로부터 도출 가능한 모든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